자, 행렬 A의 ij 성분 aij가 다음 같은 규칙. 그러니까 행이 2개, 열이 2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2 곱하기 2행열. 그럼 행렬 A가 2 곱하기 2행열이 되니 이렇게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이런 원소를 갖겠네요. 근데 ij의 숫자, 앞에 있는 행이 i고 뒤에 있는 j가 열이니까 그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ij에 1씩 집어넣으면 1행 1열의 원소는 마이너스 1행 1열의 원소랑 같고 1행 2열의 원소는 마이너스 2행 1열의 원소랑 같고 그 다음에 2행 1열의 원소는 마이너스 1행 2열의 원소로 같고 그 다음에 2행 2열의 원소는 마이너스 2행 2열의 원소로 같겠죠. 이런 뜻입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일로 넘어가게 되면 얘나 이 같은 케이스는 이항을 하게 되면 2a 1행 1열 0 혹은 2행 2열 0 따라서 1행 1열의 원소랑 2행 2열의 원소는 0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두 개의 대각선에 있는 원소들이 성분들이 각각 0이니까 일단 얘네들은 답이 아닐 테고 2번, 3번, 4번 중에 하나일 테고 그 다음 남은 것 얘네 1행 2열과 2행 1열의 원소는 부가소로 반대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죠. 그럼 남아있는 것 중에 1행 2열, 2행 1열 이렇게 이 두 개 대각선에 있는 원소들의 부호가 반대인 것을 모두 그리시면 3번과 4번 이렇게 되겠네요. (6번) 오른쪽 그림은 세 공원 P1, P2, P3 사이의 일방 통행로를 화살표로 나타낸 거죠. 3차 정사각행렬 A의 성분을 공원 Pi에서 Pj로 가는 통행로의 개수라 봤을 때 행렬 A를 구하시오. 3차 정사각행렬 네,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건 뭐라고 정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만큼 읽어야 되겠죠? A11, 얘는 P1 공원에서 P1 공원으로 가는 길의 개수, 통행로의 개수. 그럼 1에서 1로 가는 통행로의 개수는 없죠?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길이 있다면 1에서 1로 가는 통행로 개수는 1일 텐데 지금은 1에서 1로 가는 통행로 개수는 없으니까 0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없으니까 0. 여긴 있네요. P3에서 P3로 가는 행렬 통행로 1 이렇게. 이번엔 1, 2 P1에서 P2로 가는 거 통행로 1개. P1, 3 1에서 3으로 가는 것 1개. A21, 2에서 1로 가는 통행로 개수 2개. 그다음 P23, 2에서 3으로 가는 것 없고. 31, 3에서 1로 가는 통행로 1개. 3에서 2로 가는 통행로 1개.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자, 행렬의 곱셈.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같은 행끼리 모아서 이렇게 더하고 빼고 같은 행렬끼리 성분끼리 모아서 더하고 빼고 하시면 되는데 곱셈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보면 두 행렬 A, B에 대해서 행렬 A의 열의 개수와 행렬 B의 행의 개수가 서로 같을 때 행렬 A의 I행 성분과 행렬 B의 J열의 성분을 각각 차례로 곱해서 더한 값을 IJ 성분하는 행렬을 행렬 AB의 곱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그냥 AB라고 쓴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내용을 이제 한번 정리해드리면 되네요. 여기 일단 시작은 행렬 A가 2 곱하기 2행렬이죠.
행렬 B가 2 곱하기 2행렬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행렬의 열과 여기 있는 행렬의 행이 서로 같은 수가 되면 행렬의 곱셈이 성립해요. 그럼 얘네들 곱하면 어떤 행렬이 됩니까? 그러면 2 곱하기 2행렬이 돼요. 이 숫자를 따라 쓴 건가요? 아니요. 남아있는 이 숫자들 있죠. 맨 앞에 있는 행, 맨 끝에 있던 열. 계례를 붙여서 새로운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다른 케이스로 3 곱하기 2행렬과 2 곱하기 1행렬 곱하면 여기 열, 여기 행 서로 같죠? 그럼 얘를 곱하게 되면 3 곱하기 1행렬이 만들어져요. (4 곱하기 1행렬과 1 곱하기 5행렬) 이걸 곱하게 되면 4 곱하기 1행렬이 4 곱하기 5행렬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케이스는 2 곱하기 3행렬 곱하기 2 곱하기 3행렬 곱셈이 되나요?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열과 여기 있는 행이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곱셈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일단 이게 규칙이고 그 다음 그 규칙이 성립하게 되면 그 다음은 여기 있는 행과 여기 있는 열을 곱해서 새로운 성분을 만들어요. 네. 주술 수 있나요? 뭐가 날아간 거야? 자,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이건 2 곱하기 2행렬이니까 새로 만드는 행렬 AB도 2 곱하기 2행렬일 거라 성분이 4개 필요할 겁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럼 여기는 행렬 AB의 1행 1열의 성분이죠? 그럼 여기 1행 1열을 만들 때는 행렬 앞쪽 A에서 1행과 뒤쪽에서 1열 있죠? 그 수들을 차례대로 곱해요. 어떻게 곱합니까?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해요. 1행 1열 곱하기 이쪽에서 1행 1열 플러스 이쪽에서 얘랑 얘랑 곱해요. 1행 2열 곱하기 2행 1열. 그래서 새로운 성분을 만듭니다. 그럼 얘는 1행 2열의 원소죠? 처음에는 조금 헷갈려도 뭐 하다 보면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럼 얘는 앞쪽에 있는 1행의 성분과 뒤쪽에 있는 2열의 성분을 서로 곱한 다음에 더합니다. 그럼 얘랑 먼저 나온 얘를 곱해요. 1행 1열 곱하기 1행 2열 플러스 뒤에 나온 것 1행 2열 곱하기 2행 2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여기는 2행 1열의 성분이잖아요. 그럼 앞쪽에 있는 행렬의 2행과 뒤쪽에 있는 성분의 1열을 곱합니다. 그럼 얘랑 얘랑 처음에 순서 나온 대로 이렇게 먼저 곱하고 2행 1열 곱하기 1행 1열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남은 것 2행 2열 곱하기 2행 1열 마지막은 여기 2행 2열의 원소가 있기 때문에 여기 2행 여기 2열 먼저 곱하고 2행 1열 1행 2열 플러스 나중에 남은 것 2행 2열 곱하기 2행 2열 네. 이렇게 곱해준다는 뜻이라 한번 곱셈을 해봅시다. 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었나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간단한 게 보이는데? 자, 뭐 이렇게 곱한다면 앞쪽에 있는 거는 행이 하나, 열이 두 개죠. 1행 2열의 성분을 가지고 있고 뒤는 열이 두 개, 행이 하나, 2 곱하기 1행 열.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 결국은 남는 거는
일행 일열의 성분만 가져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얘랑 곱한 게 그냥 성분이에요. 그럼 이렇게 처음에 나온 거 곱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 둘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성분은 마이너스 11. 이런 뜻입니다. 네. 아이고, 하나 더 남았죠? 얘는 1 곱하기 2행렬, 얘는 2 곱하기 1행렬 없어지고 남은 거는 1 곱하기 2행렬, 2 남겠죠. 그럼 1 곱하기 2행렬이니까 행이 하나, 열이 두 개. 그러니까 여기 앞에 하나 성분 있을 테고 뒤에 성분 하나 있을 테고 이렇게 이제 행렬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곱하는 방식은 얘부터 곱할 때는 앞에 있는 1행과 뒤에 있는 1열을 곱해요. 그럼 먼저 나온 거 마이너스 1 곱하기 0 더하기 7 곱하기 2 이렇게 써지고 뒤는 1행 2열의 성분을 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1 곱하기 5 더하기 7 곱하기 0 이 성분을 썼더니 27, 14 그 다음은 마이너스 5 이렇게 행렬의 성분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규칙인지 대충 아시겠어요? 대충? 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11번 같은 거. 앞쪽에 있는 게 2 곱하기 2행렬, 뒤쪽에 있는 것도 2 곱하기 2행렬. 그럼 이렇게 지워지고 남는 거는 2 곱하기 2행렬이 남아요. 그럼 성분이 4개 나오겠죠? 그럼 첫 번째 성분, 1행 1열. 1행과 1열을 곱한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4와 마이너스 8을 곱하죠? 더하기 5와 6을 곱해요. 두 번째, 1행 2열의 성분. 4와 3을 곱하고 더하기 5와 2를 곱하고 다음은 2행 1열의 성분 여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8을 곱하고 더하기 마이너스 2와 6을 곱하고 마지막 2행 2열의 성분 마이너스 3과 3을 곱하고 더하기 마이너스 2와 2를 곱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서 계산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32 플러스 30 마이너스 2 여기는 12 플러스 5 17 이쪽은 24 마이너스 12 1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했듯이 이게 처음에는 헷갈리는 듯 보이는데 막상 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일단 연습할 시간 좀 이따 드릴게요. 일단 설명부터 먼저 하고 여기까지 설명하고 여러분 연습 문제 일단 풀고 덧셈 뺄셈은 그렇게 막 어려울 규칙은 없는데 곱셈은 꽤 중요한 규칙들이 많아요.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을 보면 첫 번째 일반적으로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1, 마이너스 1, 3, 0 뭐 2, 마이너스 1, 4, 1 이거 두 개를 곱했다 칩시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빨리 계산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행 2열의 성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는 2행 1열의 성분 6, 0 2행 2열의 성분 마이너스 3, 0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앞뒤를 바꿔서 곱혀보면 교환법칙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1행 1열의 성분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행 2열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3, 7 마이너스 4, 0, 0 답이 달라요. 네.
마이너스 4. 답이 달라요. 그러니까 행렬은 이게 곱하는 순서에 따라서 곱했던 행과 열의 순서가 뒤바뀌기 때문에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렬은 교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건 뭐예요? 절대적이란 말과 좀 이제 비교돼서 많이 쓰죠. 절대적이진 않아. 그 얘기는 어떤 경우는 그럼 교환이 성립한다는 얘기인가요? 성립해요. 어떤 경우요? 그러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묘하게 숫자의 조합을 곱하다 보면 앞뒤 순서를 뒤바꿔도 답이 똑같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뒤에 배우겠지만 요 바로 밑에 배우는데 단위 행렬을 곱할 때나 역행렬을 곱할 때는 교환이 성립하긴 합니다. 근데 역행렬은 지금 구조상 안 배워요. 예전에는 이 행렬 파트에 중요하게 다뤄줬었는데 지금 새로 내려온 행렬 파트에는 이 역행렬이 빠졌기 때문에 이건 따로 배울 필요는 없고 단행렬을 곱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절대적으로 성립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성립하는 경우 이거 말고도 일반 행렬인데 막 앞뒤 바꿨더니 묘하게 성립할 때도 있긴 있어요. 결합 법칙은 성립해요. 어차피 행렬은 곱셈에 순서를 뒤바꾸지만 않으면 앞에 있는 행렬 2개 곱하고 뒤에 있는 행렬 곱하나 앞에 있는 행렬 먼저 놔두고 뒤에 있는 행렬 곱한 다음에 나중에 곱하나 순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결합은 성립합니다.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단 분배할 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보면 이런 거 있죠. B 곱하기 A 플러스 C.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서 BA, 보통 BA는 AB를 쓰잖아요.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BC.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반적인 문자나 숫자는 보통 알파벳식으로 배열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되지만 행렬은 곱셈의 교환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행렬 B쪽에서 A를 곱하는 것과 A쪽에서 B를 곱하는 것은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분배 법칙 하더라도 절대로 자리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순서 그대로. 알파벳 순서로 쓰는 게 아니고 곱한 순서로. 먼저 나온 거 앞에 쓰고 낮은 곱한 거 뒤에 쓰고. 이렇게 써줘야 되고 이것도 뒤에서 앞을 곱할 때 AC, C가 뒤로 가야 돼요. BC, C가 뒤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B 플러스 C에 행렬 A가 곱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 때 AB라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BA라고 써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플러스 CA 이렇게 써야 되지 알파벳 바꾸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 4번 K 곱하기 행렬 AB 이건 실수배잖아요. 실수는 사실 어디다 곱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 실수를 먼저 A에다 분배한 다음에 나중에 B를 곱하나 K를 먼저 B에 곱한 다음에 나중에 A를 곱하나 크게 상관없다. 어차피 실수배는 교환이나 결합이 성립하기 때문에 다만 행렬 AB의 위치만 안 바뀌면 돼요. A 먼저 B 나중에 A 먼저 B 나중에 A 먼저 B 나중에 크게는 상관없다는 얘기죠. 행렬의 곱셈은 일반적으로 교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네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 곱셈 공식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봅시다.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뭐라 배웠나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 배웠죠. 근데 행렬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A 플러스 B라는 거는 원래 규칙은 이렇게 2번 곱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곱하면서 행렬 A제곱이 되는 게 맞아요. A를 2번 곱하니까. 이렇게 곱하면 행렬 AB. 이렇게 곱하면 우리가 동량 처리해서 그냥 AB로 처리했는데 AB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행렬은 이렇게 해서 이걸 붙일 수가 없어요. 같은 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아요. 단위 행렬이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합차 이렇게 하면서 A제곱 이렇게 하면서 마이너스 AB 이렇게 하면서 보통은 이 플러스 AB 한 다음에 지우잖아요. 이거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마이너스 B제곱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거 안 됩니다. AB의 제곱 A제곱 B제곱 안 됩니다. 얘는 A, B를 이렇게 2번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은 AB, AB. 이게 맞는 거예요. AA, BB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수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지수법칙은 어차피 이게 A 곱하기 B고 A 곱하기 B이기 때문에 A끼리 먼저 곱해서 A제곱 만들고 B 곱해서 B제곱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리를 못 바꾸기 때문에. 그냥 불편해도 AB, AB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계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많은 지수법칙이나 곱셈 공식 인수분해 중에 일부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런 예를 보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교환이 성립했었던 일반적 문자식의 처리가 이제는 되는 행렬에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인식하시라고 몇 가지 예를 보여드렸어요. 자, 그다음 단위 행렬은 써 있는 것처럼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대각선의 성분들이 모두 1이고 그 외의 성분이 1일 때 얘를 이런 정사각행렬을 일반적으로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고 일단 정사각행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규칙. 일단 정사각행렬이고 성분들이 모두 저렇게 배열되어 있을 때 이 행렬을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2라고 씁니다. 대문자 2. 이런 것들 보신 것처럼 얘는 2차 단위 행렬, 2차 정사각행렬의 단위 행렬이죠. 3차 정사각행렬의 단위 행렬.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가는 성분은 다 1이고 나머지 다 0. 오른쪽 아래로 가는 성분이 있는 것들은 다 1이고 나머지 다 0. 이렇게 배열되는 게 단위 행렬이다. 근데 이 단위 행렬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를 계산할 때 곱하기 1과 같은 역할을 해줘요. 자, 여기 있는 행렬에 1, 2, 3, 4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행렬에다가 1, 0, 0, 1을 곱해봤죠.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2 행렬, 얘도 2 곱하기 2 행렬. 그러면 행과 열이 서로 맞으니까 결과 얘는 2열의 성분인 2차 정사각행렬이 될 겁니다. 근데 성분을 곱하다 보니까 1행 1열의 성분은 얘랑 얘를 곱하겠죠? 1, 0 이렇게. 1행 2열의 성분 0, 2 2행 1열의 성분 3, 0 2행 2열의 성분 0, 4 처음에 했던 1, 2, 3가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행렬 A에다가 이게 나무처럼 행렬 A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하거나 혹은 단위 행렬에 행렬 A를 곱하면 답이 그냥 자기 자신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곱하기 1과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곱하나 마나인 행렬. 결론은 단위 행렬을 곱하면 생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략된다. 그리고 단위 행렬은 교환이 성립합니다. 앞뒤의 순서를 바꿔도 어차피 답은 A로 나오기 때문에 단위 행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과에서 교환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행렬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위 행렬을 거듭 제곱해도 어차피 단위 행렬이에요. 단위 행렬은 아까 말한 이거 안 곱해도 되는 게 단위 행렬은 곱한 값을 자기 자신을 만들거든요. 단위 행렬 얘를 곱했어? 그럼 얘가 답이에요. 단위 행렬 얘를 곱하면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몇 번 곱해도 단위 행렬은 항상 답이 단위 행렬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필요에 따라서 단위 행렬 위에 지수를 붙여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마치 뭐 이런 계산할 때 있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갑자기 1 위에 지수 붙이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필요하면 붙여도 되고 떼도 되고 상관은 없다. 어쨌든 단위 행렬의 거듭 제곱은 항상 단위 행렬이다 라는 거죠. 내용이 뭐 그렇게 많이 여기는 뭐 그냥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해드리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이 풀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게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는 없지만 여러분 페이지는 186에 유형 113에 12번 문제. 이건 행렬 A를 여러 번 반복해서 단위 행렬이 나오는 가장 작은 최소의 자연수 n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원풀이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푸셨을 거고 행렬 A가 저렇게 생겼으니까 행렬 A의 제곱을 계산해 보면 1, 1, 마이너스 1, 0을 두 번 곱하라는 거죠.
그럼 2 곱하기 2행렬에다가 2 곱하기 2행렬 곱하면 역시나 2 곱하기 2행렬. 그럼 성분 4개. 1행 1열의 성분 1 이렇게 되고요. 1행 2열 1 네, 여기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A의 제곱이었고 A 세제곱 계산하려면 행렬 A를 같이 곱하는 거니까 이거는 행렬 A에다가 A 제곱 곱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1, 1, 마이너스 1, 0에다가 다시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죠. 그러면 1행 1열의 성분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0,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실수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게 되면 마이너스 1, 0, 0, 1이니까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단위행렬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단위행렬이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렬 A에 4제곱, 5제곱 해도 되겠지만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단위행렬이 나왔으니까 행렬 A의 6제곱은 행렬 A 세제곱에 다시 제곱이 되고 행렬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다시 제곱하게 되면 음수를 2번 곱하면 양수가 되고 이 제곱은 결국은 2가 되기 때문에 곱할 수 있는 n의 최소값은 6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A의 4제곱, A의 5제곱 하지 않아도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데 다른 풀을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 설명을 저거를 주로 설명드리려고 이 문제를 특별히 끄집어낸 건 아니고 행렬의 계산식 중에 보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게 있어요. 케일리가 성인가요? 해밀턴이 성인가요? 케일리가 성이에요? 해밀턴이 성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언제 쓰는 거냐면 행렬 A가 2차 정사각 행렬일 때 이럴 때 이게 항상 성립하는 고유 방정식 하나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정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행렬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행렬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단행렬 하게 되면 항상 영행렬이 된다라는 2차 고유 방정식 하나가 나타납니다. 2차 정사각형일 때는. 그럼 저기 있는 거를 여기 맞춰서 한번 써볼까요? 행렬 A제곱. 얘랑 더한 값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생략하고 A. AD, 얘네들이 곱한 값. 0. 마이너스 얘네들이 곱한 값. 그럼 플러스 1, 2가 되죠? 이렇게. 근데 단위 행렬이 있을 때는, 다른 행렬이 있을 때는 곱셈공식이나 인수분해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단위 행렬만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단위 행렬은 곱하면 안 하니까. 그럼 이거 보면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뭐가 떠올라야 돼요? 저거 보면. 이거 떠올라야 돼요. 곱셈공식에. 그럼 여기다 무슨 짓을 하면 뭐가 더 나오지 않나요?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하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 뭐였죠? x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따라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런 패턴인 거죠. 그럼 이렇게 내려올 때 양변에 뭐를 곱할 수 있냐면 a 플러스 2를 양변에 곱합니다. 그럼 a 플러스 2에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를 곱하면 네, 이게 분배를 다 할 필요는 없죠. 단행렬일 때는 우리가 알던 곱셈공식 적용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를 곱하면 a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은 0이 되고 따라서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 세제곱인데 2의 세제곱은 그냥 2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a의 6제곱은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말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러면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합시다. 여기 있는 두 개 중에 빨리 두 개를 다 볼게요. 빨리.
지금 설명했던 것. 어차피 이것도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건 해야 됩니다. 원풀이대로. 여러 번 반복 곱하다 보면 규칙성이 나올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좀 전에 설명했던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써보면 a제곱 얘랑 더한 다음에 부호반대 플러스 a 얘랑 곱한 값에서 얘랑 곱한 값을 빼내게 되면 단행이냐. 뭘 곱하고 싶죠? a-1을 양변에 곱하고 싶죠. 곱하면 뭐가 나와요? a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0. 따라서 a세제곱은 단위이냐. 괜찮아요, 여기까지? 또 말이 빨라요? 됐어요? 근데 a의 2027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2027을 3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36, 18, 22, 37, 21, 17하고 여기다 5를 곱하면 나머지가 2가 남죠. 이 얘기는 a의 2027제곱은 a의 세제곱을 묶으면 a 세제곱이 단행열이니까 675의 지수를 가지고 다시 a 두 개가 더 남는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근데 이건 단행열이나 어차피 이게 단행열이라 곱하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답은 a 제곱이 남는다는 얘기지. 그럼 이 문제는 여기 있는 행렬 a를 제곱한 거와 결론이 똑같은데 이것도 또 이렇게 직접 두 번 곱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식을 알잖아요. 차수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a 제곱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것마저도 차수를 떨어뜨려서 행렬 a의 음수 3, 마이너스 7, 1, 마이너스 2 거기다가 단행렬 1, 0, 0, 1을 이렇게 빼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3에서 1 빼면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7이 되고 1이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이해되셨어요? 그 성분을 다 더하면 정답이고 그 다음 문제가 이 마지막인데 14번은 비슷합니다. 그냥 해도 어쨌든 규칙성으로 여러분 집에서 해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써보면 a제곱 얘랑 더한 다음에 부호 봤는데 어차피 0이니까 안 써도 되고 ad-bc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a제곱은 2가 되지? a4제곱은 2가 되죠? a6제곱도 2가 되고 무슨 말이에요? 짝수배는 전부 다 짝수 거듭제곱은 단행렬이라는 뜻이죠. 그럼 홀수 거듭제곱 a의 1제곱은 어차피 a일 테고 a3제곱은 a에다가 a 제곱 곱한 거니까 a 제곱이 2죠. 그럼 얘는 또 다시 a가 돼요. a의 5제곱은 a에다가 a 4제곱인데 a 4제곱이 2니까 다시 a가 돼요. 무슨 말이죠? 홀수 거듭제곱은 그냥 a가 된다는 뜻이에요. 봐봐. 1에서부터 100까지 일단 1에서 100이 빠졌지만 1에서부터 100까지라고 칩시다. 그 중에 홀수는 몇 개예요? 50개. 그럼 a가 몇 개 나타난다는 얘기죠? 50개 나오니까 50A인 거 이해됩니까? 네. 플러스 짝수잖아? 짝수는 단위 행렬이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45, 그러니까 49개 있는 거지. 이거 100이 빠졌으니까 49 단위 행렬. 그럼 50A면 여기다 50 곱하는 거니까 0, 50, 50, 0. 더하기 49이면 단위 행렬에 49 곱한 거니까 49, 0, 40, 0, 49. 따라 얘네들을 덧셈하다 보면 49, 50, 50, 49.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케일리